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오늘은 3월 5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수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꽃샘추위가 되었는지 날씨가 눈도 날리고 진눈깨비도 날리고 바람도 불고 이렇게 하는 날씨가 와서 봄날씨 치고는 아주 고약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완전히 그 철의 장막 같은 그런 아주 자기들 식구들 단속에 아주 철저한 그 법망을 가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때 지금 야당이 폭주하는 예산을 갖다가 빵원으로 깎아버린다든가 29번 국민의원들을 탄핵을 한다든가 그래서 도무지 국가 경영을 하기가 힘들다. 그런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부정투표,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말도 많고 뭐 하던 그런 것이 많은 그 의혹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국정원에서 조사를 좀 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려더니 그냥 그걸 막아치려고 한다. 그래서 그거를 좀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좀 확보해가지고 그걸 확실히 좀 부정투표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좀 해보자 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헌재에 있는 그 재판관에 이런 사람들이 국민이 절반이 뽑아서 선출해가지고 된 나라의 대통령이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무슨 심판을 한다고 합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가서 거기에 변론을 찍게 상대편 증인한테 3분만 질문 더 하겠다고 3분 요구했는데 그냥 묵살시키고 기각시켰어요. 이게 도대체가 대통령 중심제에 있는 국가에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대체 이 나라는 이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끌고 나가는 나라다. 자유민주 국가에 속해서 나가는 나라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 생각을 항상 안 해볼 수 없어요. 이 보통 말이죠. 제가 살아오면서 우리나라 참 이상한 게 몇 가지 있잖아요. 첫째, 뭐가 이상하냐? 아니, 광주 5.18 사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라 그러죠. 저는 뭐 민주화 운동인지 광주 사태인지 그거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광주 5.18 사태 거기에 희생됐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국가 유공자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 왜 명단을 갖다가 밝히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 하나 하고요. 왜 광주시가 그거를 갖다 국가 유공자를 관리하는가? 아니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정부 부처가 있잖아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아직도 납득이 안 가고요. 세월호 사건 그쪽에 7, 8번씩 특검 특별조사 뭐고 해서 몇 년을 끌고 왔는데
그거 여러분들 이거였다 그렇게 발표된 거 뭐 있습니까? 뭐 있어요? 그거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수처. 아니 역사적으로 검찰하고 경찰이 수사를 해서 재판부에다가 기소를 붙여서 재판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이 보통 세계 나라가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공수처에 있는 예산이 1년에 몇백억씩합니까? 그 공수처에서 이번에 뭘 한 건을 하려고 했는지 뭐 했는지 내란 조사를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내란 조사 이거 왜 못해 이거 직무감찰을 해서 할 수 있지 이래가지고 대통령 갖다가 그냥 경찰 동원해가지고 그냥 저 직인 붙인 데다가 딱지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에 그냥 구속 체포를 가고 그냥 난리 치고 뭐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역으로 몰리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검찰이 아주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죠. 여러분들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 나라에서 보면요. 왜 공수처를 해가지고 그럴까? 거기에 대한 이득이 뭔가? 뭐가 이득인가? 다 검찰하고 경찰들이 쭉 해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다 하는데 왜 공수처를 만들어서 저렇게 난린가? 그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요. 헌법재판소라는 데는 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이 법복을 입고는요. 자기는 가리고 자기는 모든 그 취잡한 다 가리고 순전히 그 심판 재판을 적에 순전히 법과 법률의 법조문과 그리고 그 법조문 이후에 그를 운영하는데 자기의 양심을 내놓고 어디에 좌우되지 않고 이념에 정치 색깔에 뭐 이런 데 좌우되지 않고 그대로만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쪽에서 하는 건 밉다. 저쪽에서 하는 거는 곱다. 이렇게 보이게 하면 이게 헌법재판소니 기능이 그게 맞습니까? 이게. 그것도 3심이 아니고 단심으로 끝나. 국민이 절반이 뽑은 대통령을 갖다가 대통령 중심 국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입니까? 절입니까? 여하튼 그것이 저만의 그게 의문이고 저만의 지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 보여드릴까요?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20대 국회 때, 그 4.15 그 선거 때 그때 아닙니까? 20대 선거 때 속구리에다가 이 투표지 운반한 거, 이 투표지 그를 담아서 이게 운반을 찍게 이게 속구리 담았다. 그쪽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그 사진도 다 나온 거 있잖아요. 뭐 삼립 빵박스에 담은 것도 있고, 뭐 쓰레기 봉투에 담은 것도 있고, 뭐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쓰는 예산은요, 그건 독립된 기구다 해가지고요. 그렇게 타치도 받지 않으면서 예산 박박 쓰지 않습니까?
쓸 수 있는 거 다 쓰잖아요. 아, 거기에 그 직원들 임명을 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거기에 그 직원들 임명을 갖다 878건이나 위반이 있었다 하는 게 그때 나왔었잖아요. 그쪽에 이 소쿠리 박스에 거기에 관계됐던 그 직원이 그 사람을 선거관리 검사에서 이 선거관리에서 검사를 걸리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사람들 인사 조치를 자기들 거주지 아닌 비거주지 쪽으로 옮긴다. 뭐 이런 거 정도 된 거예요. 다 그게 송방매이죠, 그게. 근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씀은요, 이 예산을 자기들 쓰고 싶어요. 그 투표함 용지잖아요. 옛날에는 그 철판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알루미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박스로 만듭니다. 종이 박스. 그 합성으로 된 게 있어요. 비닐 같은 걸 합성되어 있는 게. 그건 잘 찢어지지도 않아요. 그 매다 끊어도 안 찢어집니다. 그 이사할 때 박스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이사할 때 그 박스 안 찢어집니다. 이사짐 담아서 옮기는 그 박스. 근데 그런 거 박스가 다 인쇄해가지고 창고에 얼마든지 비축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게 뭡니까? 소쿠리 박스, 삼립빵 박스, 뭐 쓰레기 봉투 박스. 그때 다시 다 그 보도됐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거 했던 분들, 이거 취급했던 그 장소에 있던 사람은요, 그 사람을 자기 고향 지역, 자기가 학교된 자니 지역 그쪽으로 1급으로 그대로 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아니 도대체가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대체가 헌법기관은 마찬가지지만이죠. 아니 헌법기관은 입법, 사법, 행정 다 헌법기관 아니에요? 감사원도 헌법기관이고요. 국회도 헌법기관이고, 그리고 선거관리도 헌법기관이에요. 근데 선거관리위원만 유독이 왜 부정투표가 있다, 뭐 있다, 제거 모자 다시 신청하면 왜 그렇게 질질 끌고, 선거관리는 6개월 이내에 끝내게끔 선거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거 보면요, 2년 3년 가가지고 국회의원들 임기 끝날 때 그때 가서 결판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동안에 국회의원 세비를 다 받았어. 근데 그때 가서 선거법에 위반돼 가지고 구속됐거나 거기서 면직됐다. 그러면 그동안에 세비 준 거는 구사권 발동해 가지고 다 걷어들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이 국회의원들이 따져야 될 문제인데요. 지금 이 문제를 국회의원들 따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이 878건 가족 채용 그 비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무슨 일만 터지면 벌써 말을 갖다가 팍 쏘는 어디입니까? 민주당. 그다음에 이재명이 아닙니까? 말 바꾸기도 잘하고 자기 재판 받아가 가지고는 이런저런 핑계 대고 말이죠. 법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사람. 그럼 누구예요? 이재명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재명이 안 그렇게 안 봐요? 근데 거기에 이재명이 있는 그 민주당에서는 이 878건 선거관리위원회 가족 채용의 그 문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내서 왜 따지고 까고 뭐고 하자고 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침묵 다물고 있어요? 민정당하고 선거관리하고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짬짬이가 뭐 있습니까? 아니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민주당이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 나는 도대체가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뭔가를 터져나오게매 그렇기 때문에 쉬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 현안 질의에 그걸 제의하니까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요구하니까 거부했다는 얘기 같죠. 부정선거론 확산 우려에 언급 자제하는 듯 침묵 비판에 민주당, 여당, 선관위 불신 조장. 민주당이 여당이 선관위 불신 조장한다고 오히려 덮어나가는 거예요. 자기들 침묵하면서. 여당 특별감사관법 발의, 선관위 국감 도입. 지금 현재 이 선관위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보도에 있는 걸 이렇게 보면은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예요. 평상시에 선거 끝나고 나서 평상시는 뭐 특별하게 하는 일 없잖아. 편하게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그들의 봉급은 맞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바쁘고 뭐가 힘들어가지고 선거 투표 친 사람들 그 사람을 공정하게 관리할 그 법적 의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이해 없다 기가 왜 그 재판 받아들이지 않고 왜 그 조사하지 않고 왜 다시 그 재검하는 거 요구하는데 왜 하지 못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선거관리입니까? 아니면 그 투표에 입후보한 사람들, 투표에 그 참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월급은 국민의 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공정하게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까디제 받아라. 까디 뭐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 선거관리 투표할 적에 거기다 CCTV 달겠다. 그러면 다루라. 아니면 우리가 달겠다. 아니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거 안 하고 아니 뭐 돈이 없어서 그 저기 투표 남는 그 박스가 없어서 그래서 소쿠리 박스에 담고 삼립빵 박스에 담고 쓰레기 봉투에 담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 투표한 사람들이 쓰레기입니까? 쓰레기 봉투 담게. 그래놓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라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의제기고 소송하면 그냥 묵묵부답 어느 거는 그냥 기각. 선거관리 직원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무슨 인사조치 한다고 해놓고 자기 고향 동네 가서 1급으로 그대로 임명하고 말이죠.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 이렇게 간다면 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의 제도에 국민들이 불신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대법원에 소속을 되게 하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에 소속이 되든지 그리고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들은 지역 투표할 때 투표를 해버려요. 투표하면 그 다음부터 그 시간이 가면 바뀌니까 그러니까 바뀌지 않고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에서. 지금 전부 다 판사들이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장을 다 맡고 있기 때문에 판사들의 고자세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데 우리한테 뭘 덤벼 우리한테 뭘 조사해 그거 필요 없어 안 해. 이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그래 878건의
그 가족 채용 비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보세요. 878건의 가족 비리 선관위 민주당 침묵. 870여 가족 채용 비리라는 거는요. 아버지가 다니는데 아들이 갖다 주시든가 딸 주시든가 이런 거 이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자 공정하게 입사 제도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같은 세상에 요즘같이 발전된 세상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정 채용 가능한 얘기예요. 아니 일반 회사도 안 되는데 말이죠. 나는요 이러한 문제가 벌써 오래전부터 이대로 왔을 텐데 이거를 여지껏 그냥 눈 감고 온 것인가? 아니 정치권은 뭐 했으며 아니 행정감사라든가 국정감사 있잖아요. 정치권이요. 그 사람들은 뭐 했으며 감사원이라든가 이 수사기관에서는 뭐 했는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부정선거의 이 문제를 갖다가 좀 확실히 확인하게 돼서 도무지 안 되니까 비상계엄을 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확 다 까지어 죽었어요. 확 다 엎어 다 털어서 다 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국민의 한 점의 의혹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저기 원칙대로 하고 아무 잘못이 없다면 잘못은 다 그냥 까요. 당신들 다 와서 그냥 그럼 조사해봐라.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선거 끝나면 저렇게 다 모든 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선거 이제 법적 기간 보관하는 기간만 보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조사해라. 그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정부가 하는 일이요. 요즘같이 발전된 세상에 요즘에 정보가 세계를 갖다가 그냥 하루에 몇 바퀴씩 돌아가는 이런 정보 시대에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한국에 몇 가지 기관이 있다. 광주 5.18 사건 그거 왜 광주시에서 관려나 정부에서 보상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보상하면서 그리고 왜 명단을 못 가나? 아유 무슨 거기가 뭐 위공자래 저기 저 유공자래면요. 아니 유공자를 갖다가 자랑스럽게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아버지가 유공자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쉬쉬합니까? 왜 쉬쉬? 전 이해가 안 가요. 아마 어느 시대가 바뀌어지면 다 이제 공개가 되겠지만요. 왜 미리 못합니까? 뭐가 두려운 게 있습니까? 뭐가 겁나는 게 있습니까? 뭐가 캥기는 게 있어요? 뭐가 냄새나는 게 있습니까? 선거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선거관리원에 문제가 있는데 민주당이 그 따지고 말 많이 하는 민주당이 가만히 침묵을 하고 있다. 그 참 묘한 일입니다. 묘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 오늘 수요일 방송은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변절기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마음속으로 즐거운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서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나라가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빨리빨리 조사해서
여기저기 눈치 보지 말고 대통령이 구속에 취소할 것이 있으면 구속 취소 빨리 하고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유가 타당하면 빨리빨리 각하시키든지 기각을 시켜서 대통령 자리를 제대로 챙겨서 하루라도 더 뭐 끌고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임기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곤주왕TV의 곤주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